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소사역 더블 초역세권 프리미엄 아파트 현대 프라이스 소사역 더 프라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소사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곳이 있는 위치를 놓고 보자면 소사역 근처에 뭐 지어주겠다 하는 뭐 아파트죠. 뭐 주상복합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소사역이죠. 소사역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서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광명 뒤편에 붙어 있는 곳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주택형으로 봤을 때 7사형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대략적으로 22평 정도죠. 전용 면적으로 했을 때 22평 정도다. 22.4, 22.5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대략적으로 6억 얼마에 나왔죠? 6억 7,828만 원, 6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는 2022년도에 7점에 나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위치에 나와 있고 뭐 6억 5천 하는 것들은 뭐 한 5%, 4% 가격 정도로 4%뭐 싼 가격이겠죠. 5% 정도. 그러면 한 6.7, 8 정도 그 점수대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위치 정도 나와 있다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 정도 나와 있다. 6.7에서 뭐 7.9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위치가 근처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냐 아니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수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소사역이죠. 이곳이에요. 뭐 많은 이야기를 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이곳이 이어진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서울이죠. 서울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광명이 있고 그리고 부천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을 때 지금 이 위치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위치. 6.7에서 뭐 7점. 그러니까 이 위치죠. 이 위치에 나와 있다. 그럼 이 위치는 광역시 아파트와 서울의 광역시 아파트와 있고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 그 미묘한 그 어떤 점수의 영역대가 나왔다. 그 미묘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용면적 18평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거 비슷하죠. 1, 2, 3, 4니까 1, 2, 3, 4니까 이 위치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6점과 5점 그 사이에 그 어무한 그 6점과 5점, 6.7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용면적 18평, 22평에서 오묘함의 어떤 7점과 6점 그 뭔가 그 오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한 10년 정도 된 준공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의 아파트의 가격대는 어떻게 됐냐 보면 소사역이 있어요. 그 세대수는 당연히 이곳이 많죠. 그거까지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승인이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1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기록들은 어떻게 돼 있냐? 전용 면적 18평에서 그럼 대략적으로 이 위치 어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이 아파트 2014년이죠. 2014년에 어느 정도 3억 2천 정도 있다는 거. 3억 2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싼 거 3억 5백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3억 2천 얼마다 5.8이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2017년도에는 3억 8천 막 그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 2017년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3억 7천, 3억 5백 이렇게 있었다. 그래. 그러면 우리 2014년도 5.8. 그러니까 이 위치 내에서 가격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 5억 3천 막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억 3천 전용 면적 18평에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하면 가서 보니까 너무 가격이 6억 3천, 7억 몇천 이러고 이 뒷평 그러니까 고평가 돼버렸다. 즉 비싸졌다는 거죠. 비싸졌다 우리나라 거. 그럼 비싸졌다?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가요?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이때 매도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다 줄 때쯤 매도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나 둘 셋 해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냥 분양 받으면 돼요.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1년 전부터 말했어요. 나는 호구다 이런 거예요. 나는 호구다. 나는 호구다. 매수자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전용 면적 18평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쪽에서 분양해 준 거 얼마에 나온다? 전용 면적 18평에서 5억 8천 정도에 나오고 있다니까. 5억 8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런데 10년 된 아파트를 얼마 주고 들어갔다? 7억 8천, 8억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 짓는 아파트도 5억 8천이에요. 여러분들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저칠 거예요, 저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분양이 나오고 서울에서 미분양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하면 건설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근데 건설사는 소사역 근처에다 짓는데 전용면적 18평 얼마 하면 준다? 5억 9천만 받아도 5억 9천만 받아도 건설사는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요. 문제는 너무 많이 남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건설사에다 납품하는 업체들이 야야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조금 줘 하는 게 무엇이다? 원자재가 상승이라고요. 그게 원자재가 상승.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어마어마하게 남겨먹었잖아. 옛날에 3억이면 지었는데 지금도 6억씩 받으면서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원자재 가격을 좀 더 받아볼래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조금 남겨먹고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 우린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남겨먹었는데 역시 부동산은 뭐 올라요. 돈이 너무 애플러스야. 그 건설사가 다 먹고 있다. 우리 원자재 업체도 좀 줘 하고 있던 게 바로 지금의 현실. 2020년도 현실이에요. 그런 건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다? 5억 9천에 소사역 분양해줘도 건설사 다 남아요. 땅 주인 다 남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10년째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다? 8억에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누군가 판 거겠죠. 7억 8천 판 거죠. 얼마 기쁨에 막 올리며 팔았겠어요. 나는 말이야. 5억 9천에, 완공되고 뭐니까 5억 9천에 한 3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 5억 9천에 들어가고 내 거 아파트는 한 7억 9천에 팔아먹으니까 와, 내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바뀌어도 2억이 남네 하면서 팔아먹겠죠. 뒤져야죠. 그러니까 그 사준 사람이 뒤지는 거예요. 영끌하면 죽어야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자, 2022년도에 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가 있대요. 어디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다? 6억 7천, 6억 8천에 나왔다면 그건 7점이고 7점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다? 과거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소사역 근처는 대부분 이랬다는 거예요. 대충 이랬다. 과거에도 한 이 정도 점수대를 받고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급속하게 더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체되어 있어요. 3만 달러에서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평균 부담 지수가 있어요. 자, 그게 0보다 크냐 작냐를 놓고 봐야 돼요. 그게 컸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우리의 어떤 사회상들이 점점 진보화되는 거죠. 진보화돼 있는 거고, 진보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들의 입장들을 굉장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무엇이다? 보수화되는 거예요. 보수화되는 거고 정경련이나 기업가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대한민국의 박스권 영역이라는 거죠. GDP가 박스권 영역에 갇혀 있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들어오는 거죠. 개혁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가 한 발짝 더 개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성은 높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산력이 높아가면 다시 진보가 집권하고 노동자들 세상이 오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폭등식이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놓고 봤을 때 평균 부담 지수 어떻죠? 2021년도에 이미 낮아져 있고 2022년도도 낮아져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주 목적으로 보셔라, 첫째.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라.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고치라는 거예요. 분양가보다 높게 뭐 10년짜리 뭐 12년짜리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자산가치와 화폐가치를 놓고 보자면 이게 있죠. 그게 2배 이상이었을 때는 자산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이런 모습들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간 지점, 중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 있는 지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시 오른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다시피 여기서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2개 올라가 있다가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선거가 있기 전이에요. 지금 선거가 있기 전에, 이게 선거죠. 선거가 있기 전에 2개 내려갔어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죠. 이때 노무현이 당선됐어요. 이때 윤석열이 당선됐어요. 이때 민주당이었고, 이때는 국민의힘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역방향이란 거예요. 이미 역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분석을 해드릴 때도, 제가 무슨 이재명 정책이란 이런 거 분석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책 분석하면서 결국에 답은 뭐냐, 이명박 시대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고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10년 12년 전에 이미 이 나라들은 한번 개혁을 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개혁을 안 하고 있던 나라는 20년 전에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요. 그럼 20년 전에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경제 위기 겪고 그 다음에 서양권이 한번 경제 위기 겪은 거죠.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아시아고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들. 그러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흐름이 무엇이냐면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이해하게 난다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08년도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차라리 08년도보다는 97년도 IMF, 95년도의 모습, 94, 95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시는 게 어떤 국제적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맞다.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보았잖아요. 무엇을 봤냐면 두 개의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거 봤죠. 지난 10년과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본 거예요. 지난 10년과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변곡점을 본 거죠. 변곡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답은 이거예요. 내가 거주적 목적으로 7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6.8에서 7점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거주적 목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년 후, 5년 후에 대한민국 4만 달러를 돌파해버려요. 자, 대한민국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 어차피 분양가 40% 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7억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40%는 9억이에요. 그럼 9억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40% 정도 올라간다. 왜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 3년 후에 지어진다 가정하면, 우리가 가정할게요. 2022년도, 2025년도,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8년 지난 거잖아요. 8년 지났어요. 그거 2년 더 플러스 할까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8년, 3년, 5년,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준공은 7년 정도 됐을 때, 7년 정도 됐다. 그럼 대략 10년 잡을게요. 그럼 2032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때 4만 달러 가면 어차피 그때는 9억 시대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럼 광역시는 얼마 시대냐? 5억에다 플러스 40% 자면 7억 시대죠. 광역시는 7억 시대라고 말하고, 소사의 근처는 9억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서울 안쪽 들어가면 15억은 기본 15억 시대죠, 그때부터는. 분양하려면 15억. 40번, 한 16억? 16억 정도 잡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현실. 그런 거죠. 현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4만 달러 시대가 아니잖아요. 3만 달러 박스권이니까 우리는 봤을 때 그냥 새 건축물 정도는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살 사람은 분양 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분양은. 지금 분양이나 청약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하러 10년 된, 12년 된 아파트를 이 가격보다 2억 더 주면서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아파트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나 별로인 것 같아. 세대수가 좀 적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세대수 적어. 나 안 해. 나는 이런 아파트 좀 세대수 많은 거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면 이 정도 금액에 분양해줘요. 또 분양해준다. 왜냐면 아파트 시장 자체가 다 죽은 다음에 어차피 분양은 이 분양가로 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대단지도. 여러분 맨날 미분양 소리 나오면서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건설사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일 안 하고 있는 건 더 적자가 심해요. 차라리 옛날에는 1억씩 벌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채 지어서 한 3천만 원만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한 4천만 원만 벌어야지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원자재가 올라간 거를 내가 1억 벌었는데 원자재 납품해주는 회사한테 6천만 원 주고 나 4천만 원만 먹을게. 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분양가 그대로 둔 채. 왜 분양해야죠. 왜 미분양 나오는 거 올리면 어차피 미분양 더 쏟아지는 거고 안 올리면 미분양을 줄이면서 또 분양하는 거고 그런 거 현실은 그거예요. 왜 3만 달 국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대로에 맞춰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현실은 그거다. 정도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진짜 나는 고지전 목적으로 난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항상 청약 시장은. 왜 자기 점수대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기 점수대 나와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